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정우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연준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 증시도 오전장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2,50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2, 3주 전과 비교해서 빠르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될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반도체주들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금요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강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으로 크게 좀 마감을 했어요.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악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수급상황에 의해서 좀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좀 보합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또 1.46%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로 인해서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온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또 괜찮아요. 한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만 쏠린 건 아니고요.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엔비디아 실적도 내일 새벽에 좀 발표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반도체 업종까지도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하반기까지는 큰 하락 없이 무난한 상승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미국장이 휴장이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좀 조용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FOMC 의사록 공개와 엔비디아 실적 요거 나온 이후에는 일단 FOMC 회의까지는 좀 조용한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수급 상황이 어디로 쏠릴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봤었을 때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을 만한 정책이라든지 인물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테마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총선이 이제 내년에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해서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정책, 인물 관련주들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장중에 좀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스닥 차트 한번 또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선 자리 이제 돌아서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1.4%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지난주 상승이 나왔었던 지난주 고점 자리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이실 텐데, 지난주 고점 자리를 일단 뚫어주고 올라와야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코스닥은 850선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와야지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해 보여요. 거래대금도 많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공매도 제한 이후에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천천히라도 밀리지 않고 저점 자리를 올려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뭐 12월이 됐든 좀 긴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2월 정도 됐었을 때 요 850 자리만 넘어준다면 내년 초도 긍정적인 흐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2,500선 자리를 넘지를 못하면서 아직 상승으로 좀 돌아서기에는 확인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2,500선 자리 보시면은 직전에 이제 저항 자리이기도 한데 또 직전에 지지선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좀 나왔었고 이런 자리들이 또 저항을 했기 때문에 2,500선 자리를 언제 돌파할지 그걸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선까지는 아직 좀 먼 길이 좀 남아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은 뭐 조금만 상승 나오면 바로 돌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2,500선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실적이 좀 잘 안 나와서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하더라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전혀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성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테마성으로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긴 한데 뭐 시장의 움직임이 없거나 가는 종목이 없으면은 뭐 적은 비중이라도 어느 정도 이런 쪽을 공략을 해 보시면서 시장 대비 수익률을 좀 높이시는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종목이 없을 때는 이런 종목이라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관련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치 관련주 지금 법무부 장관 관련주 쪽이 뭐 한 5개, 6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20개 이상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장주를 잘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하나하나 공략을 자리를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천천히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11월 한 달 동안 유지가 된다면 12월 이후로도 좀 긴 흐름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다만 이제 좀 대형주 위주보다는 테마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 정치 테마주들, 인물이라든지 정책 관련된 테마들 장중 대응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장중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테마주들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해서 정치 테마주들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이제 좀 12월쯤에 제가 뭐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12월이 다가오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일찍 한 2주 정도 일찍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지금은 이제 대장주를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올라가는 종목을 따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직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다시 한번 자기 법무장관 자리를 대체할 분도 일단 또 뽑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대신할 분들을 이제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 분들, 뭐 와이프라든지 뭐 가족분들이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언론하고 좀 접촉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인맥주 아니면 정책 관련주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매매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대장주로서 어떤 먼저 올라온 게 DTNC야로
요게 일단 대장주로 올라왔습니다. 상한가에 가장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었을 때 대장주를 먼저 찾는 방법은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대장주로 보거든요. 물론 거래 대금도 있지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먼저 대장주로 뽑는데 우선 DTNCRO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DTNC도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갔고 부방 예전에 이제 대장주 상승이 좀 나왔었던 예전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부방 역시 오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들을 굳이 매매해야 되냐? 나는 정치 관련주들은 리스크가 크다.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락도 나올 수 있고 발언이 나는 아직 정치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 아직 고민 중이다. 그런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게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시는 게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하루 이틀 더 지켜보겠다. 길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시는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면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정책 관련주 쪽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벌써부터 정책 관련주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정책 중에서 이민자 관련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한가 나왔는데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민자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 또 이민자 관련 테마가 좀 상승이 나오니까 예전에 했었던 발언들을 좀 되짚어 봤더니 이제 마약 관련 수사를 좀 했기 때문에 마약 관련 테마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쪽도 있지만 마약 관련 치료제 관련주 쪽,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벤티지랩이 오늘 또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거기다가 이제 정책 관련주까지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매매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실적이라든지 회사 재무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관련이 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시장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다 낮고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이 잘 갈 때는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종목이 없다고 했었을 때, 정말 할 종목이 없어서 상승한 종목들을 내가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한번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하면 내 주식 계좌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는 점. 왜냐하면 이 관련주들도 많고 안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관련주로 엮였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먼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오늘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또 반도체 업종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정치 테마주 안 하셔도 다른 종목들 좋은 수익 잘 내실 수 있고, 혹시나 지수가 좀 많이 안 좋게 좀 다시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한번 정치 테마주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관련주들은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모아두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도 한번 같이 받아보시고요. 정확한 타이밍을 또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제가 또 공략 자리를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워낙에 시총도 낮고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게 강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좀 더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정치권 흐름을 잡아보시고 또 분위기도 읽으신 뒤에 인물과 정책 관련주도 함께 정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만 상승을 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좀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에코프로 머티라고 이제 상장이 좀 돼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지금 다른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어서 좀 빠졌는데, 뭐 낙폭이 컸던 이유도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시장상에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뭐 오늘 예, 또 다시 한번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제 또 상승이 좀 나오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 아침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는데 또 아침에 갭상승을 또 크게 떴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라잡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일단 개장한 이후에 바로 한번 좀 눌림을 살짝 주고 나서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까지 모두 좀 상승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좀 에코프로 관련주 이런 계열사들 때문에 급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대 매물이 없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유가가 일단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오늘 좀 금요일날 사우디의 감산의 가능성에 의해서 좀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거는 뭐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뭐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정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내년 대선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분들은 트럼프 쪽보다는 바이든 쪽을 우세하는 걸 좀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우세하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정치적인 부분도 일단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GM이라든지 지금 아우디라든지 이런 쪽도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생산도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줄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급등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초만큼의 급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하방에 대한 지지만 좀 나와줬을 때 저는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제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급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오늘 매수해가지고 당장 이게 뭐 빵빵빵빵 올라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속 하방에 대한 지지. 오늘 좀 에코프로를 좀 보시면 70만 원짜리는 이제 올라왔거든요. 21선 자리는 올라오긴 했는데 확실하게 21선 자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모습, 지수처럼. 지수가 아까 좀 흐름을 좀 보여드렸을 때 21선 자리도 이렇게 턴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이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21선 자리가 돌아서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정고점 확인하러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과 뭐 트럼프 이런 지지율 좀 확인해 보면서 좀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트럼프 쪽으로 우세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 축소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비중으로 2차 전지 쪽을 들고 가시는 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은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수요가 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든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2차 전지주와 신재생 에너지들은 미국 대선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 이슈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로봇주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계속 좀 약세를 보이다가 저번 주부터 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예, 안 들어왔던 연기금이 갑자기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봇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좀 보입니다. 다른 로봇주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세를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두산 로보틱스만 일단 10% 넘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상장 첫날 고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로봇주들은 뭐 일단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는 산업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로봇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 보셔야 될 업종이다라고 뭐 계속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9월달, 10월달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 이제서 조금씩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긴 할 겁니다. 2차 전지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주들도 계속 쓰이는 곳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제 뭐 당장에 사람들이 좀 인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로봇이 다 대체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인력에 대한 뭐 서비스 로봇 해가지고 우리가 서빙 로봇도 있지만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고 요즘 조선소에도 역시나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 3D 직업들을 다 로봇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둘씩 늘어날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뭐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그때가 이제 거의 화랑기가 좀 될 텐데, 그게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적이에요.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계속 상승이 좀 나올 건데,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작년, 재작년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실적 부분에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면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비교해 봤었을 때. 그래서 내년 정도 됐었을 때는 뭐 충분히, 실적이 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일단 감속기 부분하고 아니면 협동 로봇 쪽이라든지 뭐 자율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세분화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감속기 관련 쪽 아니면은 일단 협동 로봇 쪽, 이런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이제 실제로 쓰이는 쪽은 일단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일단 협동 로봇 쪽과 거기에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감속기, 이쪽 두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이렇게 좀 급등했을 때, 오늘 같은 날 급등했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도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그런 타이밍에 노려보시는 게 좋지, 급등했을 때 따라가게 되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차라리 좀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수급은 괜찮은 상황이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시면서 로봇 관련된 섹터들 안에서도 이렇게 좀 감속기라든지 협동 로봇 쪽이 유망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장 초반에 공략했던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만에 이렇게 10%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공략했던 종목들 저희가 리뷰로 다뤄볼까요? 네, 오늘 공략했었던 종목이 에이징랜드를 추천을 좀 드렸어요. 이 종목은 제가 목요일날 저녁 8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추천을 드리지 못했고요. 금요일날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차라리 공략하는 게 좋다. 거래량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공략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9% 정도, 거의 장중에 10%까지 밀렸는데 거래 대금이 줄었어. 근데 오늘은 그 자리를 이제 개파락으로 밀었지만 전일 종가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거 다시 한번 반등 한번 주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오전에 공략을 해드렸고, 공략한 자리에서 거의 10% 이상 당일 오늘 한 2시간도 안 돼가지고 10% 이상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아무 때나 그냥 고점이니까 그냥 뚫었으니까 돌파 매매다 하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요.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 자리를 주는 자리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적인 면이나 뭐 혹시나 안 좋은 상황에서 손절하게 되더라도 짧게 끊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일단 뭐 오늘 또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54,000원 정도까지를 좀 보고 있는데 요거는 뭐 계속 리뷰한 지 오래돼서 오늘은 이제 포트에서 이제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54,000원 부근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 잘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에이징랜드도 오늘 좀 이따가 좀 노란톡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익절가를 좀 잡아드릴 건데 오늘 뭐 고점 뚫어주면서 상한가까지 못 들어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와는 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일단 TSMC와 ARM 쪽에 납품하고 있는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는 자리에서는 일단 익절을 좀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역시나 또 이런 공략 조절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종목도 찾아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장 초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후장에서 공략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한 주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게 여러분 뭐 딴 거 보실 건 없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보시면 굉장히 안정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산타랠리가 좀 빨리 왔다, 11월 달에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2월까지 뚜렷하게 악재 상황은 없어요. FOMC 상황까지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시장은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지속적인 조금 꾸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2,600포인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저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건 그냥 외인과 기관들이 어떤 수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심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 시장도 가볍게 꾸준하게 상승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을 하시기에 있어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에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재미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그냥 가볍게 주식 대응하시고 그간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셔도 꽤나 많이 올라올 테니까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전략 이 정도만 취하셔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해보시면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산타랠리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체크해볼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 국채 하락과 국내 수급 안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 둔화와 국제유가로 약세를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에 다다랐던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면서 4.5%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오늘 우리 증시를 본다면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국채금리 하락과 국내 이 수급 안정 모두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연말에 FOMC 관련해서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FOMC에서 금리를 뭐 올릴 가능성은 거의 뭐 지금 상황상 철저하게 약간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 쪽일 건데 동결 쪽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연말에는 이 점도표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점도표의 점 위치 자체가 9월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연준 의원들의 그냥 대답이 찍혀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 흐름에서 보건데 지금 국채금리 자체도 굉장히 안정은 되고 있어요. 유가도 좀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감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꺼냈다는 거죠.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얘기는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일시적인 유가의 그냥 일시적인 하루치의 급등일 거고 다시 유가는 안정기를 보이면서 내려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여부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 유가는요. 차트 보시면 76달러 선 5달러를 다시 좀 회복하면서 올라섰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바닥 지지 라인 자체가 형성은 되어 있어요. 얼마냐면 가격적으로 70달러 부근입니다. 70달러 라인이 여기 라인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결국 내려올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 유가에 대해서 뭐 딱히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감산을 한다고 막 시장에서 외치더라도 사실 그 영향 자체는 거의 항상 일시적이었거든요. 길게 한다 하더라도요. 시장 자체가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체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주목하는 거 기관 쪽이라 말씀드렸죠. 8월, 9월 시장 안 좋았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11월과 12월 시장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죠.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이 11월 내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보시면 기관 매수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 쪽의 매수 물량을 주목하셔야 돼요. 기관들이 고유자산인데 매수 수량이요. 기간 전체로 따지면 최근 한 달 동안 2조 5천억가량 순매수지만 금융투자 쪽은요. 2조 8천억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물량을 흡수하고 있고 연기금 물량이 최근 한 달 동안 2,600억가량 순매도세인데 그 물량까지 다 쌍끌이 먹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대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 보실 때 기관들이요. 연말 12월까지 계속 매수 대응하면서 사고 팔았다 반복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 잘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이 꽤나 단기적인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외인보다는 기관 패턴. 거기에 만약에 외인까지 가세가 된다면 상승폭이 더 클 거예요. 그런 종목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요 룰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8, 9, 10월 실적 못 냈던 상황들, 많이 마이너스가 났던 상황들을 기관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싹 레버리지 활용하면서 땡기면서 대형주 매매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2,500 넘어가고 2,600으로 연말까지 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관들이 꽉 잡아주는 종목들 잘 보시고 거기에 외인들은 후추 같은 느낌으로 조미료처럼 들어올 텐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보셔야 될 시장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에 좀 목이 말라 있었는데 조금씩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거기에 외국인들도 가세하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종목 발굴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외국인과 이 기관들의 수급 러브콜이 들어오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들도 해볼게요. 물론 요즘에는 3월 배당도 많지만 날이 좀 추워지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배당금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배당주 국내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쫙 보면 1%에서 최고 7% 넘는 배당금을 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배당 상위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연말 끝에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하고 배당주를 매수하려면 연말에 시장이 좀 올라갈 수가 있으니 뭐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배당주를 매수하면은 전략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가 매년 사실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죠. 8월, 9월, 10월 시장이요. 정말 어려웠어요. 차트 보시면
코스피의 이제 1년치 차트인데 보통 배당 적기 시기가 이때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아직 8월 달 깨졌고요. 9월 깨지고 10월까지 많이 깨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월 말 11월부터 특히 11월 시장 자체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아마 좀 배당이 좋은 회사들, 업종들 같은 경우가 상승 랠리를 조금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종목 몇 개 갖고 오긴 했지만은 업종별로 우선 말씀 좀 드려보자면 우선 보셔야 될 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들 몇 개가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자, 우선 기아 같은 경우도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배당률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근데 11월 달에 보시면 지난주 급등이 좀 나오면서요. 배당률 자체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4%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반 업종 전반으로 해서요. 현대모비스나 SL이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 하면서 거론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왜 거론이 되냐면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락을 이길 수 있는 주가가 반등 나오면 상승을 하면서 연말까지 쭉 간다면 배당락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배당은 배당대로, 시가차익에 대한 부분은 또 시가차익대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커지는 게 현재 자동차 업종이고 자동차 업종은 또 하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금액 자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아를 잠깐 볼게요. 자, 기아의 투자지표 밑으로 내려보자면 배당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배당이 보면은 이건 다른 종목이네요. 기아를 볼게요. 자, 보시면 기아가 이제 작년에 3,500원 배당이었는데 배당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 더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다. 주주 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나와주면서 올해는 이게 내년 초에 받으시겠지만 더 많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3,500원 이상, 최소한 이 이상은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좀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잡히고 자동차 종목 전반으로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초부터 해서 갑자기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11월 중반 착 치고 올라갔었던 게 수급적으로 쫙 기관들이 좀 끌어당겼던 게 기아의 모습이었거든요. 외인들도 최근에 같이 들어왔고 이 흐름이 배당도 좀 노리고 시가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많이 덤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른 종목 볼게요. 그래도 배당이 높은 종목들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한국쉘석유부터 볼게요. 제가 오늘 추려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 3가지가 있는데 물론 검색해 보시면 엠포탈에다가 이제 배당주로 검색해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배당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올해는 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괜찮고 튼튼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서 선별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기사의 내용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좀 뽑아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쉘석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배당주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배당금을 우선은 보시자면은 자. 볼게요. 하나씩. 자, 여기 보시면 18,000원. 그러니까 작년 18,000원이고요. 재작년 19,000원 배당을 보여줍니다. 근데 배당을 주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이익이 괜찮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올해가 또 괜찮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이익이 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재무제표 상으로. 그러면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보시면은 실적 베이스인데 보시면 이게 2021년도 때 380억 이익에서 2022년도 때 351억이었어요. 약간 줄었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19,000원에서 18,000원을 살짝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익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다시 19,000원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차트 보시면은 지표 보시면은 올해는 이익이 400억이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현재 그림상. 그러면은 380억일 때 19,000원이었으니까 더 주지 않을까? 2만 원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18,000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세일석유의 배당
7.5% 이상이 나올 것으로 현재 주가에서 판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차트 추이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에요. 많이 밀려 있다가 또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박스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는 그래도 보통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25만 원짜리인데요. 그러니까 딱히 뭐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우선 가지고 나와봤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많이 또 아시는 종목인데요. KTNG. 자, KTNG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꾸준한 상황이에요. KTNG 같은 경우는 5,000원 배당 상황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투자 지표로 이거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조금 느리긴 한데, 네, 여기 5,000원 기준 딱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4,800원 정도 하다가 올해 5,000원이에요. 재무제표상으로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게 실적이 개선이 더 나오나 여부인데요. 근데 원체 KTNG는요, 사실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줄이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0원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5,000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KTNG는 약 5.5% 수준의 배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가 짧게 볼게요. 자,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상황에서 많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 4.5% 정도 수준의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뭐 물론 가장 좋은 회사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셰일쇼유이긴 한데요. 뭐 취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 하에 한번 배당주들도 연말 내년 노리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있겠죠. 이외에도 한국제석유라든지 KTNG 같은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봤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요. 에코프로 머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장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바로 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상장을 하기 직전에 파두 이슈가 좀 있어서 조금 시끄러웠죠. 파두가 와 이거 완전 상장할 때 실적 몰아주기 해서 상장시킨 거 아니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상장을 딱 하기 직전에 일이 터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쪽에서도 에코프로머티의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건 있다라고 미리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상장은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상한가를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슈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등등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잘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급 보시면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상장했을 때 외인과 기관들, 외인이 240만 주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230만 주 순매도를 합니다. 쏙 다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이 물량을 팔아서 어디로 갔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삼성전자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오늘도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사실 지난 금요일이 4천만 주였어요. 근데 오늘 현재 900만 주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또 우선 잡히는 거는 양매도이긴 하거든요. 끝나봐야 합니다. 얼마나 팔았을지는. 근데 이 거래량 자체가 과연 또 어디로 갈 거냐. 우선은 외인과 기관들, 개인들의 현재 좀 싸우고 있긴 한데 개인과 외인과 팀을 이뤄서 약간 싸우는 느낌이 한데요. 개인이 우선은 승기를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얼마까지 지속될지 여부가 참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은 오늘 현재 거로 봤을 때 10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많은 금액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사실 꺾일 가능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이번 주 한 주간 내내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종목들 수급 몰리면 쉽게 꺾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에코프로가 과연 회복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열어봤을 때 에코프로의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하죠.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좀 같이 부각되면서 어찌됐든 상승을 주니까
만약에 잘 간다면 저는 또 한 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코프로 라인들은요. 4분기 실적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실적 언제요? 2월, 3월 이때 나오잖아요. 그때가 진정한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고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의 급등에 따른 조금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상황 잘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등 시너지가 날 수는 있겠으나 2, 3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흐름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흐름 짚어봤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장 이후로 해서 이렇게 좀 큰 상승을 보인 게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로봇 관련주도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잘 가요. 10월 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10월 27일 바닥 찍고 나서 10월 30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쭉 치고 가면서 한 2주가량 횡보시키다가 다시 한번 요 근래 반등은 나와요. 지난주부터 해서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뭐 잘 아실 것 같지만 왜 올라가는지를 보자면 연기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 포인트 보시면요.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다가 11월 1일 딱 찍자마자 연기금이요. 폭풍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쫙 매수하면서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를 합니다. 140만 주가량 11월 달 현재 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기관들은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연기금에서 물량을 다 끌어당깁니다. 외인들도요. 샀다 팔았다 반복이 전 매도세가 좀 많고요. 개인들 당연히 물량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연기금 사고 있거든요. 뭐 언제까지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아무래도 우선은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도 약간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길게 보고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연기금 매수 대응하면은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은 보고 대응을 합니다. 몇 년도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 자체가 꽤나 잘 갈 것 같고 또 지분 신고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따라서 아마 얘가 다시 갈 거예요. 두산. 예, 두산이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두산이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두산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까지 오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에서는 연기금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두산 그룹주들도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전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장 자체가요. 뭐 딱히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서 12월 FOMC까지 그냥 잘 갈 거예요. 근데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연말이니까 항상 자기의 이제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바로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걱정스럽긴 해요. 지금 보면은 사실 뭐 바이든과 트럼프 두 진영으로 나눠서 내년 대선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얘기 나오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81.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나이가 많아요. 77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서 거기 아닌가, 솔직히? 그죠? 근데 이제 딱 겉모습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죠? 굉장히 좀 파워풀해 보이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긴 할 건데 연말까지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FOMC도 크게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지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기관들이요. 지금 2달간 수익을 내줘야 돼요. 빵꾸난 거 메꾸는 시기거든요. 좀 그간 연말이랑 다르게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 대응을 많이 할 거예요. 기관들이 매수 대응하는 종목 잘 보시면 짭짤하게 수익 대응하실 수 있고 기관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다가 대형주가 안 들어오다가 하루 이틀 많은 물량을 펑펑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모든 기관 마찬가지예요. 연기금도 포함될 수 있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 수급을 잘 보세요. 들어오고 쭉 끌어올리고 갑자기 또 털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거든요. 빠져나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2%, 3%대 치다가 오후장에 5, 6, 7, 8 계속 가요. 이 종목이 한동안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 2, 3%, 4, 5% 빠져요.
그럼 한번 빼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만 대응하시면 아마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도 있고 12월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지만 저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의 상승을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함께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공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국내 수급 안정을 짚어봤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 정치 테마주, 에코프로 머티, 로봇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12월 FOMC 회의까지는 시장 안정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